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치과위생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좀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직업이란 일단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누구나 다 돈이 정말 먹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다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직업은 너무나 종류가 많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이렇게 찾아보면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 우리 구강과 관련된 이런 예방이나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위생사는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병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취업하는 분야는 이렇게 임상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구하거나 교수 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렇게 구강 업무 관련해서 이 보건 관련해서 또 이런 업체나 기관에도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치과위생사, 난 치위생과에 좀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런 쪽에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그런 곳을 좀 더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자신의 그런 역량 부분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렇게 각각의 그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원을 제일 많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치과병원 내지는 뭐 종합병원 이렇게 대학병원의 수는 아무래도 치과의원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에 이렇게 의무실에 관련해서도 간호사가 있듯이 치과위생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건소도 뭐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건소에도 이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 공부를 하시는 경우, 또 진학을 하시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교를 거쳐서 대학원을 거쳐서 교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분야를 공부해 보시고 아니면 취업해서 생활해 보시고 조금 더 뭔가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치과에 근무를 하면 이제 본인의 그 근무 이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치위생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치위생과 같은 어느 학교든 간에 다들 뭐 비슷하게 배우니까 똑같이 출발을 한다라면은 이 근무 이력은 달라지는 거죠.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선택도 여러분들이 치과의원을 선택한다 해서 그 모든 치과의원의 진료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원장님의 스타일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본인의 그 능력을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본인의 적성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적성이라 하면 본인이 만약에 수술 같은 부분이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죠. 전혀 이게 적응을 못하는, 수술과 안 맞는 사람, 그런 성향이라면 수술,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 외과 수술 쪽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런 파트를 선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교정이라든지 뭐 소화라든지 이렇게 파트별로 뭔가 나랑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랑은 너무나 잘 맞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재밌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를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고 근무를 하실 때는.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라고 해놨는데 하나에만 집중해서 올인해서 그걸로 계속 근무 이력을 10년 20년 갖고 하면 행여나 다른 병원에 이직을 했을 때는 또 그 업무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연차는 많은데 근무 이력은 많은데 근데 실력은 아예 모르는 생소한 파트가 생기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입 때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결혼, 뭐 출산, 육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원과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과위생사의 이직이 꼭 치과위생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랑 맞지 않으면 그 병원을 뭐 10년, 20년 다니는 게 아니라 1년 아니라 6개월에도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만을 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병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배워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근무를 할 경우 내 이력이 반드시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직을 할 때는 반드시 치과위생사라며 그렇게 무작정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치과의원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취업을 또다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과 출산, 육아, 이직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시간적인 뭔가의 그런 조금 뭔가 제약이 있어서 나는 좀 이런 시간 조절을 하고 싶다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젊을 때는 뭐 또 풀타임을 하고 야간 진료도 하고 다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준비한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제가 임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제 지금 뭐 잠깐 뭐 쉬다가 하다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의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치과위생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무 가능한 나이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현재 58입니다. 이제 정말 60이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라면, 30대라면, 40대라면 내가 몇 살까지 치과위생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이렇게 던지겠죠. 스스로에게. 그럼 내가 뭘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 더 나은 뭔가를 찾아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무 가능한 나이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이제 치과위생사로서 지금 현재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58세의 치과위생사가 지금 현재도 뭐 더 많으신 분도 있겠죠. 어느 곳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선생님은 시간제 근무를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직으로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런 잠깐의 그런 시간별로 파트타임을 하던 이거는 본인의 건강만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뭔가를 항상 배우고자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을 보면은 다 다른데 근무 환경이 좋을수록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10년, 20년 근무할 수도 있겠죠. 원장님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 내지는 복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지금 뭐 60이 가까워 와도 만약에 이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본인의 건강이나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스텝의 관계에서 스텝 간의 관계에서 스텝의 나이가 이제는 사실 이 나이대에 들어가면은
딸과 같은 나이 아니면 딸보다도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꼰대 아닌 꼰대가 되겠죠. 라떼는 되겠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일보다 이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유도리 있게 뭔가 소통이 잘 된다라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58세 치과의료사 선생님도 일을 하는 걸 보면 나이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이에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건강이 허락되고 본인의 그런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경험 일단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험이 내 노하우나 이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업무 이력에 따라서 이런 많은 업무들을 소화를 하려면 한 곳에서 딱 그 한 자리에서 오히려 치과위생사 이력을 쌓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조금 로테이션 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은 경험이 많은 데서 나중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경험이 하나뿐인데 다른 병원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경우하고는 케이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더라도 그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정도로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꾸준한 자기관리 내지는 자기개발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한다라면 뭐 자격증 취득한다든지 뭐 보험갈등 관련 뭐 코디 관련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자격증이 그런 걸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좀 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학원 진학을 한다든지 좀 더 학생들을 가르쳐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을 교육해 본다든지 이런 쪽에도 또 뭔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간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가짐과 내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과 내 열정이 허락하고 내 노력이 더해진다라면 그 나이의 제한은 어찌 보면은 우리 원장님들도 당연히 그죠 눈이 안 보일 때까지는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당연히 이게 생기니까 오래 하시잖아요. 치과 위생사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만 한다라면 저는 이런 나이의 제한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치과위생사에 관련한 영상이지만 모든 직업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 관심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흐른다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